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어쨌거나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던 게 완전히 그냥 어, 박살났죠. 어, 뭐 턱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딱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냥 외로운 섬처럼 있다가 그냥 빠져나왔죠. 고립됐다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번 들이대 보지도 못했어요. 밖에서 이제 추위에 떨고 있는 게 이제 불쌍해서 그런지 첫 관문만 열어준 거죠.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십수 명이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거기 가면 수백 명 경호원들이 그냥 진을 치고 있는데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것과 함께 놀라운 뉴스가 하나 터졌었죠. 바로 이건데요. 탄핵소추위원, 그러니까 이 국회 측입니다. 탄핵 사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저들은 지금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몰아가가지고 내란범으로 몰아서 지금 탄핵을 시킨 거거든. 탄핵 소추 자체가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가장 중요한 뼈대를 지금 이렇게 깎아내버린다, 삭제한다, 철회한다. 얼핏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러는가? 자, 여러 가지 추론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뉴스를 좀 보면요. 자, 여기 지금 모든 언론이 지금 이 뉴스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제가 조중동을 조금 보니까 당황했어요. 조중동이. 조중동이 어쩌면은 가장 심하게 내란죄로 몰아간 그 언론사입니다. 특히 JTBC, 그리고 동아일보, 채널 A 요런 데 말이죠. 중앙일보도 뭐 비슷하고요. 조선하고 TV조선은 그래도 조금 덜했어요. 그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좌익들, 오마이뉴스 뭐 등등 경향 한기래 뭐 이런 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이들이 뭐 그냥 확정된 것처럼 뭐 내란을 입에 달고 떠들었죠. 내란 수계, 우두머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돌연 내란죄 쟁점을 이렇게 철회한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소추 무효다. 국회에서 탄핵 표결할 때 내란 때문에 했잖아요. 내란 때문에. 한동훈이도 그런 판단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계엄을 해제하는 그 행위에 가담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대통령을 또 면담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왜 이렇게 큰 일을 벌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첫 마디를 던졌다 그러죠. 그 내란이라는 거야. 한동훈이 보기에도 그건 내란이라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으로 계속해서 규정했고 그런 발언도 했고요. 여당 대표가 그렇게 내란이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내란이 되더군요. 그냥. 한동훈이 그때 만일에 버텼으면 내란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이유로 뭔가 이렇게 저들이 문제 삼았을 수도 있는데 여당 대표가 그냥 내란이라 그러니까 뭐 그냥 내란 되는 거야 이게. 야당은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내란. 뭐 모든 언론이 내란. 뭐 그냥 내란이 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내란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현재에서 치열하게 다투나 그렇게 이제 다들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돌연 이들이 이 내란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 전체를 드러내버린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남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국회가 탄핵 소추할 때 그 소추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무효, 탄핵 소추 무효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했던 그 의결 자체가 이 사실상 원인이 소멸됐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뉴스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체포가 실패하자마자 바로 이게 터졌거든요. 저들은 그래도 한가닥 신랄 같은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혹시나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체포되면은 이 탄핵 소추 이것과는 별개로 형사 사건으로 몰아갈 수 있게끔 거기서 직권 남용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 실질적인 재판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포만 일단 하면은 구속영장 청구해 가지고 뭐 판사 구워 삼는 거는 전문 아닙니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구속하면 6개월 뭐 1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옥 가는 거죠. 그거를 생각했던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체포장 들고 들어갈 때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겁니다. 뭐 MBC, JTBC 이런 데서는 뭐 거기는 군사 보호구역이고요. 그 위로는 상공으로는 뭐라도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객기도
드론도 거기 헬기를 띄웠잖아. 그리고 또 어떤 또 드론도 날아다녔고요. 이게 지금 콩가루지 뭡니까 이게. 평상시라면요. 그거는 격추 대상입니다. 총으로 쏘든 뭐 대포로 쏘든 미사일로 때리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그들이 난리 발광을 한 겁니다. 난리 발광. 광란에 칼춤을 췄던 것이다. 대통령이 그 두 번째 담화 발표할 때 그런 표현을 했었죠. 광란에 칼춤을 춘다. 국회 권력을 등에 업고. 그런 식으로 부안해동했던 수많은 언론, 적대적인 언론들.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발언을 들어보면요. 가장 문제 삼는 게 언론이더라고요. 언론. 언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도 적대적이라는 거지. 권력은 권력인데 대통령이 언론이 권력에 대해서 너무도 적대적이라 오히려 권력 자체가 너무도 작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다운 권력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 언론들이 이번에 이들을 보면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3인성을 하고 그들이 떠들면 가짜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모든 언론이 그렇다 하면 진짜 그런 줄 알죠.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걸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저들은 그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모두 뭐 내란 수계 이러면서 그냥 엄청나게 그냥 파상 공세를 펼쳤는데 놀랍게도 대통령이 넘어지질 않았어요. 기세가 꺾이지도 않았고 전투 의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전투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심지어는 저희 광장에서 이제 투쟁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도 보냈잖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또 거기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큰 절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기 충천 용기 100배 전혀 꿀리지 않는 뭐 전투력도 뭐냥 뭐 만렙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섬찟했어요. 사실은 무섭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었고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서 케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게 아닌 거야. 요만큼의 숨통도 꺾이지 않는 거야. 팽팽하게 지금 긴장감이 조성되면서 살아있다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거기에 최근에 지지율 자체가요.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가버렸잖아요. 눈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40%라고 하는 지지율은 한 1년 반 전쯤에 그때 지지율일 겁니다. 아마. 오히려 이 탄핵으로 대통령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죠. 사실 낮은 지지율 때문에 대통령이 애먹었거든요. 최근 뭐 1년여 이렇게 보면은 항상 뭐 20%대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그랬던 것이 순식간에 그냥 수직 상승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지율이 저는 50% 터진다라고 봐요. 이번에 범보수 전체가 지금 대통령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요.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도층이라고 하는 중립층들이 이재명이나 저쪽 민주당 하는 짓에 환멸을 느꼈어요. 환멸을. 솔직히 이재명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온통 그냥 범죄 혐의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만큼 범죄 혐의자 많은 인간이 어딨나고요. 그런 게 지금 정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 그걸 끌떡거리는 게 저게 말이 됩니까? 중립층이 그동안은요 언론이 자꾸 보여주는 대로만 넘어가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이슈를 너무나 많이 다룬 거야. 우리 언론이.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 그 비중이 너무도 높다 보니까 막 그냥 국민들이 깊이 있게 알려고도 안 해요. 그냥 아 피곤하다. 김건희 집어치워. 막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여권이 붕괴하는 쪽으로 가버렸죠. 근데 대통령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보는 거야. 윤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실관계 이제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그냥 저항하고 버티고 그러면서 이게 타협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까놓고 보면요.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이슈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난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저는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말이죠. 그 효과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효과도. 자,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순식간에 지금 50%를 향해서 간다라는 추세가 지금 읽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완전 뒤집어집니다. 발칵 뭐 이런 상황입니다. 논란 쪽이 여러 곳이죠.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이 첫째 놀라고요. 또 이재명이나 저쪽 민주당 쪽이 그냥 뭐 난리 납니다. 거기도. 또 국민의힘도 난리 나요. 국민의힘도 이번에 대통령을 아웃시키고 별도로 한 살림 차리려고 했어요. 사실.
대통령과 이별할 준비 다 했죠. 그런데 그러자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 일단 전투 의지가 다르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현재 이제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것밖에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싸우겠다는 거거든. 진짜로 또 싸우고 있고. 그리고 히든 카드가 있거든요. 지금은 부정선거 이거 죽지 않은 카드입니다. 분명히 살아 있고요. 요게 있는 데다가 광장에서 이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정말 이 추운 겨울을 녹일 정도로 뜨겁게 만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열기가. 그리고 광장 권력이 저쪽에 있지 않고 오히려 태극기 쪽에 있다. 그리고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유튜브가 살아 있습니다. 유튜브가. 옛날에는 유튜브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정규제하고 인터뷰했겠습니까? 그 정도는 그때는요. 오래전에는 이 우파 유튜브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진짜 손꼽을 정도로 적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우파 유튜브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수백 개, 뭐 모르긴 해도 1000개는 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거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저들의 선동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미국이 방기해버렸어요. 손을 놔버렸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 지금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요, 그 SNS에다가 벌써 한국의 이 상황을 올렸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벌써 대통령을 만난 적도 있잖아요, 작년에. 또 최근에 와서도 올해도 비밀리에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만난 것은 사실이거든. 서로 잘 통할 겁니다, 벌써. 그런데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죠. 트럼프 정부의 기조, 나갈 길하고 대통령하고 맞아떨어진다니까요. 그 트럼프가 이제 곧 이제 취임합니다. 벌써 트럼프는 그러더군요. 부정선거 언급을 했어요. 최근에 또 바이든을 비난하면서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같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다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또 했어요, 사실. 그걸 제가 오늘 다른 매체에서 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민주당 이제 전략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국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해킹 그 90명이 있죠. 그걸 놓고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요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하려고 지금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부정선거 모든 자료를 다 소멸시켜도 관계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게 정말입니다. 그걸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변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너무도 다르잖아요. 너무도. 지지율도 달라, 분위기도 달라. 그리고 히든 카드도 있고 그때는 없었고. 현재 구성원 자체가 조금 이렇게 애매해서 그렇지 모든 조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붙는 거지. 거기다가 오늘 이 체포영장 자체도 허무하게 그냥 무력화됐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급하게 던진 게 바로 이겁니다. 내란죄 이것을 철회하겠다. 와, 이건 뭡니까 도대체? 판을 이렇게 키워놓고 없는 일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물립시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탄핵 자체를 무효화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무효화를 선언해야 돼요. 차라리. 대통령의 전략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시간을 끌어서 약 한 4월 이후로 약 5월쯤까지 탄핵 재판이 끝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무효하는 거죠. 무효. 아예 탄핵 선고 자체를 없는 걸로 취하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이 소추 자체를 취하해버리는 걸로. 또 다른 카드 중에 한 개는 재의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탄핵의 가장 큰 원인이 붕괴됐기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재의결해가지고 탄핵 소추를 다시 해봐야 돼요.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다수가 찬성했잖아요. 그 찬성한 친구들이 뭔 말을 했습니까? 내란은 안 된다 였거든. 지금 요즘 시대에 계엄령이 웬 말이냐? 계엄령은 내란이다 이런 식이거든.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내란죄가 철회됐는데 이게 이제 삭제됐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시 재의결할 경우에 또 반대표 던질 수 있겠어요? 찬성표 던질 수 있겠어요? 논리적 모순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아닌 게 맞는 거야.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자문받아서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이게 계엄령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회로부터 그냥 계엄 해제하라라고 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헌법재판소도 여기 개입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게 법논리로 탄탄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것을 저들도 알죠. 저들도 뭐 법률가들이 많잖아요, 거기. 근데 그걸 성사시키려고 하면요, 가짜를 진짜로 만들 정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사회 분위기가 따라와야 돼. 근데 지금 보십시오. 분위기가 그렇게 따라갑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커지고 있네. 계속해서 그냥 지지율이 그냥 확장되고 있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덩달아 지금 뛰고 있잖아요. 몇몇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하고 붙었거나 민주당이 이게 이긴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저들이 어떻게 이제 보고 있겠습니까?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 상황이 오는 거죠. 민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요, 이 탄핵 재판은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게. 지금 대통령 쪽으로 민심이 오고 있다는 게 저는 느껴지고 여러분도 아마 그리 느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50% 지지율이 온다니까요. 자,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어쩌면요, 탄핵 재판은 대통령이 이제 장기전 이렇게 펼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 지지율을 올려가면요, 지지세만 확보하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회군하고 올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민주당이, 저는 이재명이가 지는 게임은 안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 거기서 자기가 져버리면 대통령이 기각되고 살아 돌아오면은 이재명은 갑니다. 그냥 간다고 봐야 돼요. 인기도 떨어지고 대선 주자 1위 자리도 날아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럼 끝이지 뭐. 그러면 사법 그 리스크도 못 피하고 바로 감옥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이 탄핵 심판에서 본인이 진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질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질 수도 있겠다. 8명이 되든 9명이 되든 헌법재판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은 자기가 이긴다라는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모험을 걸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머뭇거리다간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오늘 체포영장이 불발되자마자 바로 요걸 철회한다라고 집어 던진 겁니다. 철회한다. 이 카드를 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이제 뽑아 올린 것이 작년에 부산에서 이 목에 칼 맞았잖아요. 그걸 전현희라든가 몇몇 국회의원들을 내세워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그걸 다시 쟁점화시키겠대. 그걸 왜 쟁점화시킨다고 합니까? 어떻게든 이재명에 대한 동정론 이런 걸 다시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슈를 또 다른 이슈로 덮는다 그러죠. 그 이슈를 앞으로 좀 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탄핵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나 여기 내란 관련해서 민주당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요, 어쩌면 탄핵 심판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민주당이 이 소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이재명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거. 윤 대통령은 2판 4판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윤 대통령도 이게 재판이 안 열리는 게 제일 좋기는. 근데 재판 열어서 이겨버리면 사실 더 좋은 겁니다. 그건 정말 부담은 가지만 그러면 진짜로 완전히 저들을 도륙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일대 토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재명 지금 그런 극단적인 승부는 하려고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1위 아닙니까? 이 조건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기 대선은 물 건너간다 하더라도 이 조건만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배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여기 중앙일보 아닙니까? 그 밑에 조선일보. 야당 내란죄 빼자 윤 탄핵 심판 속도전. 그럼 제의하자. 다시 표결하자. 이런 이야기죠. 저는 다시 표결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던질 사람 안철수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안철수 한 명 정도 찬성표 던질까? 다른 사람은 이제 던질 엄두도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도 커져버렸어. 무서워서 못 던집니다, 이제. 그랬다가는 여기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완전히 왕따 돼가지고요, 국회의원 생명 종치게 됩니다. 옛날하고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대세가 거기가 아니에요. 탄핵 세력 쪽이 대세가 아니고 반대 세력, 탄핵 반대 세력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 윤 탄핵 심판 형법상 내란죄 주장 철회, 적법 절차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겠죠. 이 기사 읽어보시면 뭐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들이 이런 어떤 충격 카드를 이제 던진 것은
시간을 끌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걸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야, 자칫하면 우리가 진다. 이런 것도 지금 계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제 저들에 대한 토벌 작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다고 뭐 하루아침 완전히 이렇게 끝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철회하라를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철회하라. 니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 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 이 탄핵 소추는 무효다.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계속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지율을 더욱더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요, 그거 지지율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소추 중단시킬 겁니다. 그리고 포기할 거예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드라마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건 모두 말이죠. 대통령 뒤에는 히든 카드도 있는데다가 미국도 있고 최근에 대통령 중심으로 범보수가 결집한다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렇게 되면 꼼짝 못해요.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다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전부 윤 대통령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국민의힘 잘났다고 거기 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로 있을 때는 엇박자 나가지고 서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도 조만간 대통령 지지율 50%, 국민의힘 지지율 45%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것을 뭐 본인이 계획하고 있었던 하지 않았던 역시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운명의 시를 따라 오는 것 같습니다. 운명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자, 승리가 보입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